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번, 38번, 39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37번. Where scientific research is concerned, explanatory tales are expected to adhere closely to experimental data and to illustrate the regular and predictable features of experience. 사실 이런 류의 주제들이 정말 어렵죠. 이런 류의 주제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과학 철학에 관련된 주제들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과학 철학과 관련된 글들을 딱히 만나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학생들이 맞닥뜨렸을 때 제일 난이도 높은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글들은요, 그냥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면서, 진행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다가, 해석을 이렇게 좀 꼼꼼히 해보다가 보면, 대체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학 철학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다루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패러다임에 관련된 것들이고, 하나는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대부분 뭐 결론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끝나냐면 이론을 맹신할 필요도 없고 이론이 뭐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요런 식으로 글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어떤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where scientific research is concerned. 과학 연구가 연관이 되어져 있는 explanatory tales. 뭔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좀 해석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끊어서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연관이 돼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설명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얘가 앞에 걸 꾸며주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게 이게 있었겠죠. 과학 연구가 실행이 됐었고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따로따로 보셔서 과학 연구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설명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어 자체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금방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근데 이 설명하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게 어떠한 기대를 받고 있느냐면 adhere. 여러분 adhere는 이렇게 들러붙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과학 실험 데이터에 실험적 데이터에 들러붙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실험적 데이터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처럼 충실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closely. 네, 여러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게 엄밀하게 아주 근접하게 이 실험 데이터하고 관련된 거 실험을 한 데이터라에 매우 충실하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closely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엄밀하게 뭐 요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close를 부사로도 쓰기는 하는데 close하고 closely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밀접한이라는 뜻을 갖죠. close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closely 엄밀하게 정도의 의미로 되어 있고 여러분 제가 보통 부사에 ly를 붙이면 강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우 정도 엄밀하게 매우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lose로 대체해서 쓰는 건 좀 내용상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실험 데이터에 되게 충실할 거야. 그리고 to illustrate the regular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뭔가 이러한 특징 같은 것들을 묘사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정리를 해보면 과학 실험이 시행이 되고 나면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얘는 실험 데이터하고 매우 가깝고요. 그렇죠? 실험 데이터에 매우 충실한 상태고요. 매우 충실한 상태고 그 다음에 뭔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성들을 쭉 묘사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however, 그런데 this paradigm sometimes conceal the fact.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이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떠한 사실일까요? 이 that은 동격이겠죠, 이거. 그래서 동격의 that으로서 the fact를 꾸며주는 말로, 그러니까 the fact에 대한 추가 설명이겠죠. 이러한 패러다임이 어떠한 사실을 숨긴대. 그럼 그 사실이 뭐냐? Theories are deeply loaded with creative elements. 이론이라는 게요, 매우 창의적인 요소들로 loaded, 채워져 있다 이 말이야. 사실 핵심이죠, 이 말이. 이론이라는 건 사실 매우 창의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대. 자, 그럼 그 창의적인 요소는 뭐 하는 애들이냐 하면은 shape the construction of a research project and the interpretation of evidence. 증거에 대한 해석과 연구 프로젝트의 구축을, 그러니까 연구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그냥 설계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연구 프로젝트의 설계와 구축을 만드는 이런 아주 중요한,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엘리멘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글을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얘를 꾸며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해, 이론이라는 건 사실들로만 채워진 게 아니야.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합쳐놓으면 이론이라는 건 사실을 쫘라라라락 나열하는 그런 걸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창의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야, 이런 뜻이겠네요. Scientific explanation do not just relate to chronology of fact. 뭔가 이 사실을 쭉 연달아서 연대해놓은 연대기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1, 2번에 대한 주장을 다시 정리를 해놨죠. 자, 그래서 처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 1번 문장에서는 뭔가 과학적인 연구는 뭔가 이러한 실험적인 설명을 해주는데, 실험과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에 뭔가 이렇게 되게 실험 데이터에 매우 충실하고, 그 다음에 규칙과 예측 가능한 특성들을 쫙 말해주면서, 막 이런 걸로 채워져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 이론은 되게 창의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 창의적인 요소가 증거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결론이 다시 나오는 거죠. 야, 이 과학적인 설명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1, 2번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 2번은 이제 정리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해 놓은 상태에 세 번째 문장이 나오는 거죠. They construct a framework for systematically chosen data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and meaningful explanation of what is observed. 관측된 것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 그 다음에 consistency, 그러니까 일관되고 의미 있는 이러한 해석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지금.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고, so as to 부정사로도 바꿔 쓸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과학 설명이라고 하는 건 구조적으로, 그쵸? 구조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이런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프레임워크, 뭔가 이게 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야. 즉, 과학 설명이라고 하는 건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자, 이 프레임워크는 뭐에 대한 프레임워크냐 하면 systematically 해석이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건너뛸게요. chosen data, 선택된 데이터들에 대한 구조,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적 설명이 동원이 된대.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왜 만드느냐? 그 목적이 뭐냐? provide a consistency. 자, 뭔가 일관되고 meaningful explanation을 제공하는 게 그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이 일관된 설명과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거더라. 이러한 such construction lead us to imagine. 이러한 틀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마 프레임워크를 의미하는 걸 텐데, 이러한 구성들이요, lead us, 우리가 imagine, 상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뭘 상상하냐면 specific kinds of subject matter
in particular sort of relations. 자, 연관된 어느 특정한 부류의 아주 특정한 종류의 주제 같은 것들을 상상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말이야. 아, 여러분요. 웃긴 게 이러한 사실들, 선택된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더니 이 구조가 우리한테 시키는 일이 뭐냐? 상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렇죠? In particular sort of relation. 일정한 특정한 유형이 있겠죠. 그 관련된 어떤 특정한 유형이 있을 텐데 그 유형 범주 안에서 우리가 어느 구체적인 종류의 주제 같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대. 이 프레임워크가. 자, and the storylines they inspire. 자, 이렇게 꾸며주겠죠? 자, 그들이 뭔가 이 inspire 하는, 뭔가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는 이 이야기들이 will prove more effective for analyzing some features of experience over others. 자, 다른 것들 위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몇몇 특성들을 분석하는데 매우 효율적임이 will prove 증명이 될 거더라 이 말이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걸로부터 영감을 부여받은 이 이야기가 그렇죠? 어떠한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른 무엇들보다 이 경험과 관련된 일부 특성들을 분석하는데 좀 효과적이래. 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이렇게 자, 프레임워크로부터 어떤 종류의 주제들을 상상하도록 이끌어진 우리가 이 상상해놓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만든 이야기가요 무언가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더라. 그렇죠? 경험과 관련된 무언가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기 프레임워크에서부터 지금 이런 표현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search construction은 프레임워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구성들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그냥 프레임워크 지칭하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우리가 어느 주제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해서 영감을 부여받은 그죠? 그들이 영감을 불어넣은 이야기들이 자, 우리가 어떠한 경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더라 이 말이죠. 자, when we neglect the creative contribution of such scientific imagination and treat models and interpretive explanation as a straightforward fact, even worse as fact including all over reality, we can blind ourselves to the limitation of a given model and fail to note its potential for misunderstanding a situation to which it ill applies. 자, 우리가 이걸 무시한대요. 이러한 창의적인 어떤 성분 같은 것들, 이런 창의적 구성 같은 것들을 무시한대. 뭐 당연히 이제 scientific imagination에 관련되는 거겠죠. 이러한 과학적 상상과 관련된 것들의 창의적인 공헌, contribution 같은 것들을 무시를 한다면 그리고 treat models and interpretive explanation, 모델들과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해석적인 설명들을 as straightforward fact, 단순한 사실로 그쵸? 간주를 한다면 이게 되네. 자, 조건이 주르륵 나와요. 무시한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다룬답니다.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무시를 하느냐? 아, 우리가 봤던 이러한 과학적인 상상력들의 창의적인 공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모델과 설명의 해석적인 설명을 straightforward, fact, 아주 고지곳대로 사실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요렇게 다룬다면 even worse as fact 하면서 여러분 이 첫 번째 as고 두 번째 as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treat 다음에 as가 돼 있어서 여러분 사실 요렇게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적 설명과 모델들을 그냥 단순 사실로 치부를 하거나 심지어 더 안 좋게는 그냥 현실을 완전히 포괄하는 그저 사실로서만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we can blind ourselves. 우리는 우리 눈을 스스로 멀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To the limitation of a given model. 자, 주어진 모델에 대한 그쵸? 한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죠. 과학 모델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새롭고 더 다양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에 대해서 뭔가 부정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아주 개방적인 모델임을 생각을 해봤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어진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눈을 멀게 만든다라는 건 이 주어진 모델을 그냥 맹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And fail to note its potential. 그리고 여러분 인식하는데 실패합니다. Its potential for misunderstanding a situation.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것에 대한 가능성을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To which it is applied. 그것이 잘못 적용되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됐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무시하는 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더라가 되겠죠. 자, 여러분 내용상 we can blind 이 can에 대한 동사로 blind와 fail to가 등장할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거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둘 다 이게 우리가 과학적인 상상력과 그 모델에 대한 해석이 한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 뭔가 일종의 가설, 그 다음에 뭔가 일종의 상상력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를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자, 우리가 이 과학적인 사실이 이 과학 이론이 혹은 이 과학 이론 모델이 적용이 잘못될 수 있음을 간과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fail to note를 인지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간단한 단어지만 overlook이라는 이런 간과하다라는 그렇죠, 이런 단어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학적 설명이 사실 100%가 아니다. 사실 100%가 아니다. 과학적 설명은 사실과 그거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해 창의적인 부분, 여기선 상상이라고 쓸게요. 제가 상상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앞부분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기는 한데 저 부분을 넘어가면 뒷부분 이해는 그럭저럭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8번. We encounter contrary claims about the relations of literature to action. 자, 우리는 뭔가 encounter를 어떻게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Contrary claims, 반대되는 주장에 마주치게 됩니다. About the relation of literature to action. 어떤 문학과, 그쵸? 그 다음에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and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문학과 행동의 관계라기보다는 literature, action,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문학의 관계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문학과 행동을 대등한 관계로 두고 보겠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행동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문학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상반된 무언가가 존재를 한다더라. 아마 글쓰기는 그런 용도로 쓴 거 아닐까요? 자, theorist, 이론가들은요, have maintained that literature encourages solitary readings and reflection as the way to engage with the world, and thus counters the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that might produce a social change.
이론가들은 이렇게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유지를 해왔다는, 이런, 앞으로 아마 that 이하의 스탠스들을 유지해왔다는 거겠지. 문학이라는 게 뭘 강조하느냐 하면, 뭘 북돋냐 하면, solitary reading. 뭔가 이렇게 고독한 독서 같은 것들을, encourage 한다, 이 말이야. 즉, 문학은 고독한 독서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and reflection. 성찰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이건 모두 다 솔리터리한 걸로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반성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독서다. 문학이다. 그렇죠? as a way to, 그죠? 몸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자, as a way to engage with the world. 세상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즉, 문학은 세상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를 갖느냐 하면은 뭔가 자아성찰,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것들을 장려함으로써 세상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해가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thus counters the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뭔가 카운터다 이 말인 거죠.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게 지금 문학이 주어이고 지금 문학 말고 encourage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동사고 1번 동사 그러므로 이게 카운터더라 이 말이지. 왜 우리가 그 카운터 펀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카운터 어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카운터라는 단어로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계산대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카운터. 근데 이거 자체로 반박하다, 대응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산대라는 뜻도 있지만 카운터. 이게 반박과 대응의 의미가 있거든요. 반박, 대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반박하다, 대응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보입니다. 단어 뜻이. 자,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런 세상과 연관을 맺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자아성찰, 그 다음에 독립된 독서, 뭐 요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아무래도 좀 이러다가 보니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요런 의미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거를 might produce social change. 자,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이렇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 즉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하고는 문학은 좀 잘 안 맞는다라는 내용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가들이 문학은 약간 세상과 좀 동떨어져서 사회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행동들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왔더라 이 말이지. At best, it encourages the detachment toward appreciation of complexity, and at worst, the possibility and acceptance of what is. 자, at best, 뭐 열심히 최고치로 해봐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껏 해봐야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At best, 기껏해야. 자, it encourages detachment, 단절, or appreciation of complexity. 자, 뭐 복잡성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그렇죠? 네, encourage, 장려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at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possibility and acceptance of what is. 자, 여러분 what is라고 되어 있는 거 해석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즉,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리고 이런 possibility니까 수동성 같은 것들. 자, 그리고 뭔가 복잡함에 대한 인정 혹은 단절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한다 이 말이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solitary reading과 reflectio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뭔가 뭐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얘는 아무리 잘 해봐야 뭐예요? 뭔가 detachment, appreciation of complexity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안 좋으면 이런 것들을
네, 받아들이도록 유도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여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사회적인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내용은 아니고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문학의 기능이 되겠지. 이 정도로 내용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ut on the other hand, literature has historically been seen as dangerous. 자, 근데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문학은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졌었거든요. It promotes the questioning of authority and social arrangement. 자, 사회적인 조정과 권력에 대한 의문, 권한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을 계속 뭐예요? 조장해왔다 이 말이야. Plato banned poets from his ideal republic. 자, 플라톤은 그의 이상적인 공화국에서 시인들을 배제해버렸는데 왜냐하면 they could only do harm. 얘네들이 하는 건 해로운 짓밖에 없다 이거죠. And nobles have long been credited with making people dissatisfied with their lives and eager for something new. 소설이라는 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져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뭔가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져 왔다니까 수동태가 쓰였죠. 소설이라는 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져 왔어. 아, 뭐로 믿어져 왔느냐? 사람들을 불만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삶에 불만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eager for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탐하게 만드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 eager 같은 경우는 요 dissatisfied 하고요. eager가 모두 다 지금 make 오형식 목적어로서 people 목적격 보어인데 1번 목적격 보어로서 satisfy 2번 목적격 보어로서 eager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즉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불만을 갖고 무언가 새로운 것에 열정적이도록 만들었다라고 믿어져 왔더라 이 말인 거죠. 소설이 했던 역할이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은 시인들이 하는 거라고는 그쵸? 뭔가 해로운 것밖에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고 소설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삶에 불만을 갖게 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도록 하는 뭐 이런 거를 믿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라고 믿어져 왔다 이 말인 거죠. By promoting identification across the divisions of class, gender, and race, books may promote a fellowship that discourages struggle. 자, 뭔가 촉진을 했답니다. Identification. 자, 뭔가 동일시를 촉진해 왔대요. 뭐와 관련된? 뭘 넘어서? Division of class, gender, and race. 자, 계급과 성별과 인종의 division, 구분을 뛰어넘어서 across니까 이걸 가로질러서 뭔가 동일시를 촉진을 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동일시를 촉진을 함으로써 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겠지. May promote a fellowship that discourages struggle. 투쟁을 단념시키는 동료 fellowship, 동료 의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장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They may also produce a keen sense of injustice that makes progressive struggle possible. 자, 이거는 여러분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케 만드는 여기 똑같이 오형식 나와 있죠? 여기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gressive struggle를 가능케 만들어주는 여러분 injustice 뭔가 불의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정 같은 것들 그렇죠? 요런 것들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a keen sense of injustice에 대한 게 여러분 요 주어니까 이렇게 꾸며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두 개더라.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책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두 개야. 자 뭐냐 투쟁을 낙담시킬 수도 있어.
그쵸? 투쟁을 낙담시킬 수도 있어. 이런 뜻이네, 그쵸? 투쟁을 단념시키는 동료의식을 장려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이 투쟁을 단념시킬 수도 있어. 하지만 얘가 모두 할 수 있어? 불의에 항거하게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뜻이네. 그쵸? 그럼 불의에 항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케도 만들어줘.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빼면 가능한 게 책이라고 하는 건 투쟁을 단념시킬 수도 혹은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게 한다. 자, 역사적으로 works of literature are credited with producing change.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로 그쵸? 신뢰를 받아왔었어요. 역사적으로. Uncle Tom's Cabin. 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인데 엄청 유명하죠, 여러분. 저 대학 다닐 때 저도 읽었는데 여러분 미국 문학사에서 아주 손꼽히는 몇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문학사에서 손꼽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문학작품 한 10권 뽑으세요 하시면 보통 그 중에 한 석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소설이죠. 모비딕과 함께 중요한 소설인데 여러분 플롯은 되게 단순해요. 플롯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 톰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 노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죠? 아주 이렇게 뭐 고문 같은 거 다 하고 학대받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 죽거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원래 농장주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톰을 도로 사오려고 했었는데 이 톰이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팔려다니고 막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도로 사들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 톰이 죽어버리니까 이 농장주가 돌아와서는 원래 이제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도 모두 풀어주면서 내용이 끝나거든요. 저도 워낙 오래전에 읽어서 디테일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교수님들 플롯은 되게 단순해서 그냥 그런 책이네 라고 읽었는데 교수님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이 책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거의 미국의 최초의 아마 저항소설 뭐 요런 식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국 최초의 저항소설 같은 것들로 불려지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뭐 이게 정서적으로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거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소설로 판단이 되는데 이 Uncle Tom's Cabin이 베스트셀러 in its day 딱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는데 help create a reversion against slavery. 뭔가 이 노예제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장을 했답니다. 여기 help가 쓰이고요. help가 쓰였고 준사역이죠. create가 쓰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creating은 안 되고 create 투부정사 쓰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노예제에 대해서 이런 혐오감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켰고요. 이게 made possible American Civil War.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made possible the American Civil War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강조죠 대부분. 아메리칸 시빌 워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목적어고 요게 목적격 보어고 이게 오형식 동사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학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그래서 드러냈습니다. 문학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드러났는데 하나는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고 독서와 사색에만 잠기게 만들어서 되라 뭔가 이런 사회 변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아까 여기 말했지만 투쟁을 낙담시켜버리는 투쟁을 디스커리지 시켜버리는 그런 역할로서의 문학과 되라 투쟁을 조장하고 그렇죠? 뭔가 진보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학이라고 하는 형태의 두 가지 대립되는 문학에 대한 평가를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물어본다고 하면 문학에 대한 두 가지 평가, 상반되는 두 가지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쪽에 나와 있는 게 더 핵심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but이 나오면서부터 내용이 지금 반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는 문학의 이런 뭔가 이렇게 나 혼자 사색하고 정리하고 책 읽고 요런 걸로는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이런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남북전쟁의 정서적인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엉클 톰스 캐빈처럼 뭔가 이런 사상적 기반이 되는 새로운 진보적인 뭔가 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문학의 역할을 좀 더 중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9번입니다. 자, 39번. 홉스가 벌써 눈에 띄는 걸로 봐서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according to Hobbes, man is not a being who can act morally in spite of his instinct to protect his existence in the state of nature. 자,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해결하죠. in spite of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despite로 대체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despite로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상태, 요 문장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 상태에서는 although로 바꿔 쓸 수 없어요. 뜻은 같아요. 뜻은 같지만 여러분 despite하고 in spite of는 저 자체로 전치사죠. 이 친구들은 전치사인데 이 친구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in spite of를 although나 though로 바꿔 쓰시려면 여러분 이 뒷문장을 여러분 문장으로 바꿔야 돼. 됐죠? 그래서 자, 이 문장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 문장 상태에서 in spite of를 although나 though로 바꾸는 건 안 되고요. in spite of를 although나 though로 바꾸고 싶으면 그렇죠? protect를 protect 동사로 전환해 갖고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다만 in spite of는 그냥 그대로 despit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즉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who cannot morally act,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자, 뭐에도 불구하고 his instinct, 비록 모지가 있지만 그의 본능이 to protect his existence in the state of nature. 자,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 이러한, 뭐예요? 그,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러한 본능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야. 그죠? 즉,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그냥 냅두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Hence, 그러므로, the only place where morality and moral liberty will begin to find the application begins in a place where a sovereign power, namely the state, emerge. 자,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자, 우리가 도덕적이고 그렇죠? 도덕적 자유를 시작할 수 있는 곳. 그렇죠? To find application. 자, 뭔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렇죠? 곳이 유일한 장소가 한 군데 있으니, 그죠? In a place, 자, 요런 데라는 거죠. Where a sovereign power. 뭔가 이렇게 압제되는 힘, 압도되는 힘, 뭔가 강한 힘, namely the state. 보통은 이제 나라를 말하는데 얘네들이 출현하는 딱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된다더라, 이거죠. 자, 문장이 조금 복잡하니까, 비기닝 또 반복해서 나오고 막 이래서 좀 헷갈리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the only place where서부터 morality and moral liberty will begin to find application 여기까지 묶어서 얘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유일한 장소는 begins in a place 이런 장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유일한 장소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in a place wher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장소에서 시작이 된다더라. 자, 여러분 홉스의 이론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이 홉스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즉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싸우려 들기 때문에 사실 국가라고 하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모두에게 그러한 성질을 좀 적당히 누그러뜨리고 서로 한데 뭉쳐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우리가 도덕성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계약과 아주 강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그 리바이어던 같은 책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뭔가 국가가 있어야지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뭔가 투쟁을 좀 끝내고 인간이 투쟁을 좀 끝내고 뭔가 좀 사람답게 살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즉 도덕과 도덕적 자유가 무언가가 적용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어디일 거냐? 국가가 존재하는 곳일 거다 이 말이에요. Hobbes thus described the state of nature as a circumstance in which man's life is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자, 홉스는요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state of nature, 자 자연 상태를 그렇죠? As a circumstance, 이러한 상황으로 묘사를 했는데 in which man's life i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in which를 where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의 삶이 고독하고, poor 가난하고, nasty 불결하고, brutish 잔인하고, 그리고 짧은 그러한 상태로 묘사를 했다 이 말이야. 즉, 홉스는 인간이 그쵸? 자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봤던 거예요?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이렇게 봤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홉스의 시각이나 다름이 없죠. 인간의 삶에 대한 홉스의 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당연히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의 인간에서의 삶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It means 이게 뭔 소리니? 하시면 when people live without a general power to control them all 얘네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권력이 없이 사람들이 산다면 They are indeed in a state of war.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거야.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제너럴 파워를 중요하게 봤죠. 그래서 요런 제너럴 파워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제너럴 파워가 없다면 여러분 이걸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제너럴 파워가 없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제너럴 파워가 없다면 컨트롤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모두 state of war, 투쟁 상태에 돌입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In other word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홉스는 who accepted human beings are not social and political beings in the state of nature.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야.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인식을 했고요. 여러분 콤마 찍고 후하고 양쪽 콤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석을 한 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고요.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 지우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문 딱 맞닥뜨렸을 땐 이거 지우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양쪽 콤마잖아요. 자, 홉스는 believe 뭐라고 믿었느냐? Without the power, human being, 자, 권력이 없다면 인간은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are antisocial, 자, 반사회적이고요. rational based on their selfish, 자신의 이기심에 기반한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봤던 거죠. 여러분 중간에 거 없어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반사회적이고요. 자신의 이기심에 근간해서 이성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자기의 이기심에 근간했다는 말이 안티소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안티소셜은 반사회적이다라는 말은 그냥 이대로도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성적이면 여러분 이렇게 안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의 긍정적인 뭔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사람이 좀 이성적이다 이러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based on their selfish라는 표현을 rational에다가 그냥 붙여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이기심에 근거한 이성적.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성적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모두 넣어서 이성적이다 이렇게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는데 양쪽 콤마의 가운데 내용이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되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홉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건 사회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았다라고 봤어. 그래서 빌리브 데디아를 믿은 거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게다가 since society is not a natural phenomenon and there is no natural force bringing people together,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as a society is a not mature affection according to Hobbes. 자, 게다가 홉스에 따르면 The society is not a natural phenomenon. 이 사회라는 것도 자연현상은 아니고 There is no natural force bringing people together. 이 사회라는 것에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건 is not a natural phenomenon. 자연현상도 아니고요. No natural force bring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힘도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 능력이 모두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사람들을 한데 묶는 건, 사람들을 한데 묶어내는 건 as a society, 사회로서 사람을 한데 묶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is not mutual affection. 상호간의 애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즉 사회로서 사람들을 한데 묶어내는 건 여러분 mutual affection, 상호간의 애정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즉 인간은 상호간의 애정으로 사회라는 걸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본 거지. rather, 여러분 rather 나왔어. rather, 오히려. 여러분 rather than은 앞쪽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A rather than B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rather than이 해석이 안 돼. B를 모르겠어. 그럼 얘만 해석하면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rather가 이렇게 쉼표와 함께 나오면 이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앞에 나온 애보다. 자, 그러니까 is rather 오히려 mutual fear 상호간의 공포죠. of man's present and future.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호간의 공포라에 that assembles them. 그들을 한데 묶는 건 이런 공포라는 거야. Since the cause of fear is a common drive among people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의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죠? 자, 뭔가 이 공포라고 하는 이러한 그렇죠? 것이 is a common drive. 뭔가 모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통의 추진력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건 그렇죠? 인간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호 애정 이런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 같은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글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홉스에 대한 내용을 처음 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홉스에 대한 내용을 처음 보시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글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자연 상태의 설명인데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사회를 꾸렸는가? 이게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cause of fear is a common drive among people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의 인간들 사이에서 공통된 추진력은 바로 공포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포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상호 간의 공포 때문에 인간은 한데 뭉쳐서 사회를 이루고 권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약해 가면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홉스는 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을 거고 37번에 아까 전에 그 과학사의 과학 철학에 관련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우리가 이거는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아는 내용이라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확인해 보시고 모르겠는 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